챗GPT의 응답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는 명령을 이해를 하죠. 제가 어떻게 해달라 이러면 이 최신 동향도 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 불균형한 구조입니다. 때로는 특정 부분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중요 항목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획일적인 패턴입니다. 반복적인 구조나 일반적인 형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챗GPT 응답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난 뒤에 활용하셔야 되겠죠. 구조의 재배열입니다. 논리적 흐름에 맞게끔 항목을 순서로 조정하게 합니다. 관련 주제를 그룹화하여 자연스럽게 전개해야 되겠죠. 항목을 추가하고 누락된 중요나 세부 내용을 파악해서 추가하게 됩니다. 최신 동향이나 사례들을 반영하면 되겠죠. 중복 제거입니다. 유사하거나 반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세부 항목을 정리하여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 목차 수정의 보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차 보완 방법이라든지 수정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실습 1입니다. 제시된 주제로 목차를 요청을 하면 합니다. 제시된 예시 중에서 하나의 유사한 사회적 이슈를 정하게 됩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목차를 만들면서 챗GPT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프롬프트를 한번 시도를 하면 되겠죠. 프롬프트의 비교 분석입니다. 이제는 청소년 고용 정책에 대한 보고서 목차를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프롬프트는 이런 의미 개념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GPT를 불러 보겠습니다. 청소년 고용 정책에 대한 보고서 목차를 작성해 주세요 하고 제가 했습니다. 청소년 고용 정책 보고서 목차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는 서론 부분이 있죠. 서론 부분은 연구 배경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나타나게 됐죠.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년 고용의 현황에 대해서 나타났죠. 청소년 고용률의 취업률 추이, 산업별, 성별, 학력별 고용구조 분석, 청소년 고용의 구조의 문제점, 주요 사회 정책, 경제적 환경 변화 이렇게 서론에서 2로 이렇게 바뀌게 됐죠. 그럼 이번에는 고용 정책의 동향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고용 정책의 동향은 국내 정책 개요 및 추진 혁신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중앙정부 지자체별 주요 사업이고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참여에 대해서도 동향에 대해서 나왔죠. 정책 사각지대의 중복 문제도 다뤄야 된다고 나왔죠. 해외 사례 분석은 독일과 스웨덴, 일본 해외의 시사점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게 됐죠. 청소년 고용 정책의 문제점 분석입니다. 일괄성이 부족하고 공급자 중심의 정책의 설계 문제가 있고 직무 전공 불일치 및 현장 실습이 부족이라는 부분도 가지고 있죠. 비정규 단기 고용 위주의 일자리 정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청년 고용 정책의 설계라든지 직무 중심 연계 강화, 청년 창업 및
사회적 경제 기반의 일자리 확대, 디지털 그린, 민간,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 결론은 실효적이 있는 청년 고용 정책 방향으로 향후 연구 제안을 해도 이렇게 이제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고용 정책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성됐던 내용들을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 것이죠. 개선된 프롬프트로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청년 고용 정책 현황과 문제점, 해외 사례 비교, 개선 방안을 포함한 2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목차를 3단계 구조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한국 청년 고용 정책 현황 및 문제점 해외 사례 비교와 그 다음에 개선 방안에 대한 목차를 써달라고 했는데 목차를 3단계 구조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 구조라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분량을 한 20페이지로 만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 연구 배경의 목적, 그 다음 연구 범위의 방법, 보고서 작성, 논문 형식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 청년 고용 현황의 분석에 대해서 했습니다. 청년 고용 통계의 개요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시험률, 산업 및 직무별 분포, 청년 주요 지역 산업 고용 불일치 현상이라든지 청년 고용의 구조적 특성, 그 다음 고용 진압, 한국의 청년 고용 정책 현황이라고 중앙정부에서의 청년 고용 정책 일자리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사례, 민간 부분의 참여 유도 정책, 청년 고용 문제의 정책의 문제점 분석이라 해서 본론 부분이죠. 정책의 일회성, 단기성, 정책의 대상 및 전개 체계, 의 한계, 민간 연계의 수요자 중심 정책 부족, 해외 주요국의 청년 고용 정책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봤습니다. 독일 듀레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 스웨덴의 일본의 청년 시사섬 이렇게 정책 개선의 방안에 제안도 하게 된 것이죠. 정책 개최의 재설계라든지 교육훈련의 직무 매칭 강화, 민간 공공 협력의 체계 구축이고요. 디지털 그린 산업 기반의 산직무 발굴이고 결론을 따지면 정책 기능, 연구 요약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참고문은 부록에서는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 청년 고용 정책 보고서 3단계 구조의 한 20페이지 주량을 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목록을 다시 작성해 달라고 했었죠. 다시 작성을 하게 되니까 한국 청년의 고용정책의 연구 목차 3단계 그러면 이전에 했던 거하고 조금은 다르죠. 이전에 했던 내용 중은 서론 부분의 연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나오죠? 여기 서론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보면 고청년의 사회 경제성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났죠. 근데 여기서는 다시 해달라고 했을 때는 청년 고용 문제의 사회적 경제적 파급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작성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조정해서 챗GPT가 알아서 만들어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은 연구 배경의 필요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연구 방법 구성은 이전의 방법하고 거의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의 고용 현황, 통계 분석, 구조 특성, 진입, 정책 구조 추진 현황, 지방단체, 민간 청년 문제점, 이렇게 이제 해외, 그다음 스웨덴, 청소년 고향, 그다음 미래 산업의 대체, 청년 일자리 육성이라든지 결론 및 정책 방안을 가지고 있죠. 참고문은 또 한국의 청년 고용 정책 현황, 정책 이게 대해서 한국의 정책 현황 이렇게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보고서가 중단은 대단은 3단계 구조로 목차를 해서 중단은 대단은 중단은 소단으로 구성을 했죠. 이렇게 하게 되고 전체 페이지를 20페이지 분량으로 적절한 깊이와 균형으로 구성하였다는 거죠. 한국의 정책 고용 정책의 보고서 3단계에서는 서론, 현황 분석, 정책 현황, 문제점 분석, 정책 사례, 개선 방향, 결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까지는 서론이고 2번부터는 본론이 되는 것이겠죠. 현황 분석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의 단계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그냥 고용 정책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던 내용과 구체적인 구조를 제시를 했죠. 기본적인 사항만 포함된 단순한 목차만 만들어졌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상대한 목차를 가지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의 비교 분석은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습 2입니다. 목차의 분석 및 수정이죠. 구조를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챗GPT가 생성한 목차의 전체 구조와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면 되겠죠. 항목을 이제 평가합니다. 각 항목의 적절성과 중요도를 평가하면 되겠죠. 재검토입니다. 수정된 목차의 전체적 균형과 완성도를 확인하면 되겠죠. 수정 및 보완을 하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청년 고용 통계의 개요 산업별 여기서 이제 제가 뭔가를 하나 찾아내야 되겠네요. 여기서 참고문이 있는데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만들어 달라면 또 조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 필요성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한국 정책에 의미를 부여를 시키면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 본문 초안 작성 아니면은 요약문 작성. 그래서 요약문 작성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문 작성이라고 했을 때 요약문입니다. 의 요약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용도로 쓸 거냐 라고 했었죠. 그래서 SNS 보도 자료용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NS의 보도 자료를 만들게 되는 것이겠죠. 목차의 분석은 뭐입니다. 보고서는 주요 장으로 되어 있고 하위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보고서에 보면 1장, 2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론 1-1, 1-2, 2 이런 단계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주요 섹션은 보고서의 장의 중요도가 5개, 하위 항목에서는 30개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수정 비율은 한 20%로 가져오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워크시트의 목차의 분석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보고서의 틀을 만든다는 거죠. 하나의 틀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보고서에 의해서 읽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될 겁니다. 실습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주제로 목차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주제 선정은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면 되겠죠. 프롬프트에 작성해서 상세한 요청을 작성하면 됩니다. 생성한 목차를 검색하면 되겠죠. 최종 목차를 완성하면 될 겁니다. 이게 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것이 뭐죠? K 푸드의 에 대하여 K푸드에 대하여 이렇게 제가 그냥 넣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K푸드에 대해서 세계 입맛을 사로잡는다. K푸드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제 적었죠. 이것을 K푸드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서 글로벌 스테디 셀러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 보고서 작성해줘. K푸드의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서 글을. 그럼 연구 보고서는 이렇게 적어서 나오게 되겠죠. 프롬프트 K푸드의 성공, 현재의 전략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 한국의 조선산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그래서 일단은 개요를 만들어줘. 개요 한 장 1500자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1500자니까 몇 줄 안 넣을 거예요.
한국 산업, 자동차 산업에 대하여 전망과 세계화의 대처 방안. 이 대처 방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고서 양식은 이렇게 연구, 목적, K, 산업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약해달라면 요약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신의 주제로 목차를 작성했습니다. 주제 선정 관심 있는 주제를 하고 프롬프트 작성해서 상세하게 요청을 작성을 하면 챗GPT가 생성된 목차를 줄 거예요. 이것을 수정 보완하시면 가능하겠죠. 자, 주제별 목차 비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 목차의 비교는 학술 논문일 경우에는 이렇게 단계로 나오죠. 정책 보고서는 형량, 문제, 국제사료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졌죠. 기술 분석입니다. 기술의 개요, 시장 이렇게 적용 사례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면 한번 제가 주제를 한번 용접, 한국 용접 산업에 대하여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용접 산업에 대하여 전망과 기대 효과. 이렇게 뒤에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제가 보냈습니다. 아마 전망과 기대 효과라고 이제 나오겠죠. 보고서 형태로. 한국 용접 산업의 전망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산업의 개요, 산업의 전망, 목차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정식 보고서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양이 많아질 거예요. 또 작성. 굉장히 양들이 많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용접 산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요게 내용은 내가 원하는 주제, 내가 뭘 어디에서 쓰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목차 작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과도하게 세분화를 하지 마라. 세분화를 시키면 너무 커진다. 균형 잡힌 분량으로 하면 된다. 그 다음 목접의 부화성을 가지면 되겠다. 독자의 고려해서, 독자라는 건 읽는 사람을 고려해서 지식 수준과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될 것이다. 챗GPT의 응답과
활용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점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자, 응답을 기본 틀로 잡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이 비교를 여러 프롬프트를 다양한 응답을 받아서 비교해야 되겠죠. 전문성의 연자 보완을 이루어야 됩니다. 전문성의 보완은 챗GPT가 놓친 전문 내용이나 최신 동향을 추가해서 자기가 보고서를 써서 하면 될 수 있겠죠. 효과적인 보고서 개요 작성법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정해야 돼요. 보고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주요 논점을 구성해야 돼요. 뒷받침하는 3개, 4개의 주요 논점을 구성하면 되겠죠. 증거자료 배치입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기에 인용문이라든지 전체 흐름을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개요 작성 방법은 챗GPT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제 안내입니다. 목차 요청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를 정리하고 목차 개요를 요청하시고 응답을 분석하세요. 그 응답에 대한 분석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최종 목차 정리를 해서 응답과 비교한 개선점을 설명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과제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 방법 평가 기준입니다. PDF 파일로 그 다음 학번 이름 다음 주까지 학습 관리 시스템의 LMS에 올리시면 될 겁니다. 평가 기준은 구체성, 정확성, 적절성, 완성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챗GPT에서 활용 사례는 학술 논문이라든지 비즈니스 보고서라든지 프로젝트 제안서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챗GPT를 활용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구조적인 사고를 돕는데 도구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수업 정리 및 다음 차시 안내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챗GPT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이고 목차 작성 분석 방법을 학습했고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과 응답 수정 능력에 대해서 했습니다. 과제 확인입니다. 여러분들 과제를 하시기 나옵니다. 다음 차시에는 상황별 챗GPT의 프롬프트의 비교인데 챗GPT의 프롬프트 작성 방법에 따라 응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 분석하고 다양한 질문 유형을 실습하고 효과적인 프롬프트 설계 전략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